네, 더 늦기 전에 신해철을 비롯해서 옛날 가수들이 함께 부른 92년도 환경 콘서트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 가사 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뭐 이런 다 자랐네요. 내용이 네, 30년 있었는데, 전에, 30년 네, 전에. 30년 전에 아이들이었던 이제 저도 그렇고 자라서 이렇게 있는데 현실은 네. 어떤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유진 소장님은 천연동에 사시는 이제 서대문 주민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대문구의 충성 공약들도 좀 살펴보셨다고 네. 했어요. 그리고 또 후보들도 직접 만나셨다고 음, 들었는데 네.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이번 어떻게든 총선의 기후 의제를 좀 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그럼 저도 이제 유권자니까, 음, 나도 기후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구에서 나온 후보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집이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봤고, 음, 또 만약 여기 없다면은 이 총선이라는 계기가 유권자 중에 나한테 기후 관련한 정책을 묻는 사람들도 있네? 음, 라는 것들을 후보들한테 좀 경험하게 그렇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보물에 있는 전화와 그리고 SNS와 그리고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후보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를 원한다. 네. 그리고 질문지를 또 음, 보내드렸어요. 음, 그랬을 때 지금 저는 서대문 갑의 지역구라서 요 세 분, 지금 여러분께서 공모를 네. 받으셨을 텐데 이 세 분의 공보물을 정말 숙독했습니다. 예, 숙독하면서 하셨군요. 줄을 쳐가면서 읽고 그리고 서면 인터뷰한 결과 그리고 이경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5일에 시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실제 선거 사무실에서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른 음. 분들은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네, 혹시? 다 두 분, 김동완 후보님하고 음, 이용호 후보님은 서면으로 제가 네.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일정상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음. 이경선 후보님은 직접 만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후보들의 음, 기후 정책은 어떻습니까? 청취자 분들도 또 음, 보시면 또 생각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펼쳐보시고,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공보물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약을 기준으로 살펴본 음, 거고요. 두 번째는 공보물에는 없지만 서면 인터뷰하고 또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네.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1번이시죠. 김동화 후보. 김동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기후 공약으로 약간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 청년들의 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 3만 원 청년 패스 아, 그리고 서대문구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조정 그리고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복원이 주요하게 이제 기후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공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든다던가 또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월 3만 원 청년 패스라든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세로 좀 뜨거운 이슈가 됐죠. 그렇죠. 차 없는 거리로 복원하겠다라는 네. 공약이 기후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용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보물로서는 기후 공약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차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셔서 기존에 이제 이 차 없는 거리를 없앴던 그 정책을 계속 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세 분의 이 공보물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경선 후보님이 마을버스 공용제를 하겠다. 그리고 마을버스 특별법을 입법해서 공적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자 활성화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소형 감량기를 지원하겠다. 유진 상가 주택 매입 후 공원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네. 기후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교통 분야에 대한 공약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로 공약을 냈다고 할 수 있는 김동완 후보님하고 이경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와 관련돼서 공약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공약만이 아니라 개발 공약이 있는데요. 그죠. 개발 공약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동완 후보, 그다음에 이용호 후보 두 분 다 내부 순환도로 지하화, 경의선 지하화를 내걸었고요. 이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의선 지하화를 내걸었지만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김동완, 이용호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경선 후보도 신속 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라고 하면은 이용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은 모아 주택이나 모아 타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구의 의원으로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위를 구성해서 그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 개발에 대해서 있어서는 합의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절차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서대문구에서 상당히 노후한 주택 단지라든지 이 재개발 재건축이 논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당히 논의가 오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설 단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전처럼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바뀐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이나 논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좀 충격을 그렇죠. 더 가지고 오게 되지 않을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무조건 속도만 내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조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공약은 이렇게 있는데 또 재개발 공약도 좀 더 크게 있어서 이게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서대문의 경우도 지금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50몇 개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한 걸로, 그리고 여기 저희 서대문 라디오 있는 곳도 재개발 지금 추진을 하는 예정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나 사실 시기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주민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재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정말 너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실제 주거 환경들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개선하는 것들은 어차피 될 건데라고 하면서 맞아요. 지금 당장 좀 너무 춥거나 단열이 안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당사자일 때는 우리 지역 빠르게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까 서대문구 전역에도 50군데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각각의 지역들이 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방금 제시했던 이런 공약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발 정책 얘기하다 보니 사실 그 철도 지하화 네. 얘기가
서울 전체로도 많고 네. 서대문에서도 많은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네, 하시나요? 그거와 동시에 아까 제가 이제 이게 공보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네. 제가 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인터뷰 네, 하신 인터뷰에서 거 같죠. 이제 여쭤봤어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회에 가서 입법 법안 뭘 먼저 하실 겁니까? 그리고 서대문 주민들을 위한 기후 관련한 공약에 어떤 것들을 제시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후보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데에는 모두 다 동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후보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제시한 대안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환, 기업의 이 전환, 그리고 인프라 구축, 그다음 녹색 금융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탄소 중립이나 기후 관련한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안들, 특히 그린 뉴딜과 같은 법안들을 입법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서대문구에서는 기후 시민 참여 공동체 생활 실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분야가 상당히 인상적인 답이었어요. 기후위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만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도 힘쓰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저도 늘 얘기하는 기후 문제는 환노위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다. 산업이든 또는 국토위든 정말 여러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셨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이번에 국힘의 정책이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인데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서 녹색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대문구에서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이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관련된 기후 공약들을 기후 정책들을 연결시켜서 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량할 수 있도록 폐기물이 감량 가능하도록 이걸 제도화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이제 공공교통을 확충한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이제 서대문구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2호선하고 3호선 배차 간격 시간이 20초 차이가 났는데 결국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여야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마을버스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과 거기에 대한 노고의 적정한 수준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특히 이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운동에 전기차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전기차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선관위에 등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지금 이 선거 기간에만 나오는 현수막, 그 다음에 또 유세차가 다니면서 뿜어내는 뭐 CO2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좀 우리가 이 선거도 좀 녹색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공보물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찍지 않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선거 자체도 녹색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좀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돼야겠습니다. 네. 네. 아까 지하화 얘기하다 지하화 맞아요.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하화. 늘 서대문구의 염원처럼 되어 있던 게 지하화이죠. 동부 간선도로 같은 지하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 예, 이런 공약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서대문구를 봤지만 전체도 봤습니다. 이제 경의선 지하화 같은 공약이 서울시 전체에 몇 개나 있는지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지역이 어허. 지하화를 내세웠습니다. 예. 사실 관련한 법도 통과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철도 지하화와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있어서 법적 기반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25개 서울만 25개 자치구에서 이제 지하화 공약을 냈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181명의 후보들이 또 지하화 공약을 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하게 됐을 때 물론 이 전철이나 도로가 지상으로 다니면서 단절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정말 서울에 있는 25개 구에 있는 주요 이 상부에 다니는 전철을 지하화했을 때 과연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대책들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화 사업 1km당 4천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을 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100조가 넘는 돈이 이렇게 드는데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랬을 때 주로 후보들이 민자 유치라든지 상부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솔직하게 이제 던져봐야 되죠. 정말 민자 유치가 될 거냐? 그만큼의 개발 수요가 있을 거냐? 예, 지금도 역사 개발했을 때 텅텅 비어 있는 역사들, 공실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지하화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쓸 거냐? 아니면은 정책을 다른 공간으로 좀 더 확장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25개 구에서 다 지하 공약이 나왔으니까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말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지하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뭐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일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가치 있는 일들도 많을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지역구 일만 아니라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 인구위기, 최근에 저는 또 AI가 너무 급속적으로 퍼지는데 AI에 대한 준비는 돼 있나? 이것도 좀 규제나 뭔가 안전망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저는 쏟을 일인가 하는 고민이 정말 듭니다. 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비슷비슷한 개발 공약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의 공약들이 지하화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좀 너무 선거가 너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닌가 원래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준비돼야 될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확대해서 좀 총선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주민서대문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앞으로 다음 선거, 이번엔 그렇게 못했으니까 다음 선거를 좀 그렇게 준비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네요. 오늘 또 사실 유권자분들 만나시면서 또 많은 얘기도 들으실 테고 또 오늘은 또 주민분들 직접 보시는 또 방송에 출연하셔서 또 감회도 조금 새롭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공약이나 우리 지역의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후 문제 정말 중요한데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려면은
다양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선거 앞두고 대파 얘기 많이 나왔고 사과값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벚꽃도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매우 늦게 피기도 했고 한꺼번에 피다가 한꺼번에 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이번 겨울을 나면서 우리나라 꿀벌의 상당수가 많이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하나하나의 사건으로만 날려버릴 게 아니라 파업값과 사과값이 왜 뛰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벚꽃이 이런 지경이면은 가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이랬다는 거는 이번에 다른 것들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농민들은 또 이걸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 겨울 너무 비도 눈도 많이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지금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올해도 농사 진짜 힘들고 이 작황이 큰일 났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다들 막 파로 여러 밈이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파로 상징되는 그냥 물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가 이면에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라는 이런 얘기들을 저는 다양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누가 당선되든 간에 오늘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게 어쨌든 누군가는 당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당선된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를 바래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다 보고 정말 유권자들도 지금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구나. 네. 그럼 우리가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잖아요. 2년 뒤입니다. 2년 긴 것 같지만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직접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서대문 방송에서도 이런 이슈를 좀 많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저희가 또 할 역할이 또 있을 것 같고 소장님도 또 이렇게 많이 동네에도 관심 가지고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많이 줄였거든요.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본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러면. 네, 여러분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어디서 후보를 좀 만나면은 직접 대면해서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이게 직접 명함으로도. 그래서 후보를 만나면은 여러분께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에서 기후 정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후보는 자기가 선거 기간에 유권자와 직접 이렇게 말로 하는 질문에 상당히 오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역에서 후보를 만나시면은 기후 위기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방송이 아마 주말에 올라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정식 선거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도 많이 만나시면 좀 이런 질문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런 질문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신청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민기의 철망 앞에서 마무리 곡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